저희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좀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조상규만큼 말이 많다라고 지적당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참 말 많네. 근데 깜짝 저는 놀랐어요. 그 말이 네. 많다라는 그 평가 자체를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상규가 말이 많다고요? 조상규를 하루 동안 같이 있어 보세요. 말이 많은지. 많으시지 않나요? 아,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딱 그 순간에 그 분위기에 맞게끔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밥을 먹거나 이제 술을 한잔 할 때는 네네. 딱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쓸쓸함 한 잔 주시오. 이런 분위기예요, 저는. 뭔가 좀 혼자서 갑자기 바에서. 그거 좀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분위기 있는 남자가 돼요. 분위기 있는 남자가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뭔가 지적하시고 싶은 게 영수회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우물의 독약타기예요. 우물의 독약타기. 이래도 지랄할 거고 저래도 지랄할 거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A4지 10장의 질문을 막 까뜩 적어 갖고 왔어. 그렇죠. 영수회담에 A4지 10장을 들고 와서 읽는 놈은 전 세계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어. 누구죠? 이재명. 그렇죠. 그 영수회담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선전포고하러 온 거지. 선전포고였다. 자, 그러면 A4지를 10장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혼자 왔으면 답변하겠어요? 안 하죠. 라면이나 먹자 하겠지. 야, 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나 먹자. 뭐 그러겠지. 네네.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런데 4명 달고 왔잖아요. 그렇죠. 총 8명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책임자들이 왔는데. 그 답변을 했더니 뭐라냐. 말 많다. 질문이 많으니까 답변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어. A4 10장 막 질문 쏟아부었어. 네. 답변을 안 해. 불통이더라. 아.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하더라. 봐라. 아. 우리 질문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국정에 대해서 어떤 철학도 야당 대표랑 논의할 생각이 없더라.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왔다. 또 그럴 거 아니야. 아,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리를 쳤을 거다.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어떻게 이 영수회담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지 준비를 해갖고 오는 놈들이라고요. 말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생각이 많은 건데. 의사, 변호사, 대통령은 말이 많으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설명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에게 국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어쨌어요? 함구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소통형 대통령, 그럼 국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더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솔직히 네.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국민들을 왜 속여요? 그냥 이야기 다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좋다. 오히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좀 맺힌 게 많은가 봅니다. 이제 영수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친명계 인사들과 또 이제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뭘 한마디 물으면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장황하게 말한다. 주제에 대한 답만 하면 되는데 본질은 피해가면서 장광설을 계속하더라. 이렇게 또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그럼 대선을 이기지. 어. 그럼 대선 이겨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은 청와대든 뭐 대통령실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못했잖아. 그렇죠. 네. 못했잖아. 그래서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을 장황하게 하든 뭘 하든 잘 받아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조하러 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의견을 물으러 왔으면 의견을 듣고 가면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번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니까 애당초 아마 그 처음에 이제 언론에 공개된 장면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끼어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표정 다 썩은 거 안 보셨어요? 이거 뭐 꺼내가지고 딜이 읽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와, 저거 왜 저럴까? 이 속으로 주새끼 왜 저래 저거?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영수회담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오랜만에 얼굴 한번 봅시다. 잘 지냈어요? 우리 그때 그 선거 이후로 오랜만에 보내요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좀 삭히고 극단적인 대립을 막는
차담 자리예요. 어. 차담 자리에서 누가 아마추어처럼 그냥 이슈 던져가지고 이슈에 답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실무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들은 그렇게 안 해요. 대장들은 잘 지냈냐고. 좀 얼굴 안 좋네. 잘 좀 해줘요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아마추어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다음 두 번째 영수회담이 뭔가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려면요. 네네. 아젠다가 한 개여야 돼요. 아젠다가 하나여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영수회담에서 의약분업에서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어. 아젠다가 하나니까 결론이 나와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10개를 안 들고 오고 네네. 한 개만 들고 와서 여기서 말이 되는 아젠다가 10개 중에 2개밖에 없거든요. 그 2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의료개혁 아젠다를 들고 왔어요. 의료개혁. 근데 그 둘이서 우리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의사들을 많이 뽑아서 수출도 하고 바이오 산업에도 좀 참여시키고 야 의료 기술을 배우는 인재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네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래서 악수 딱 해. 너무 보기 좋죠. 그렇죠. 이재명이 그걸 원해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은요 대통령한테 좋은 장면이에요. 그렇죠. 야 우리 대통령 역시 뭔가를 해냈다.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했구나. 그 결과물은 모조리 100% 대통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죠. 자, 두 번째. 네네. 전세 사기 특별법. 네네. 민생 주제 아주 좋죠. 그렇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잘 하면 그것도 누가 성과를 가져가죠? 그것도 대통령이 가져. 당연하죠. 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도와주되 그 도와주는 방식을 다른 사기 피해자들하고 달리 너무 불평등하게 이 건만 그냥 몰아주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모든 사기 피해자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야 대표가 머리를 둘 다 변호사잖아. 그렇죠. 머리를 써가지고 합치를 이뤄냈어. 그럼 누가 좋다고? 대통령이 좋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 자, 그럼 무슨 이야기에 생각이 있느냐? 재난지원금 25만 원 그거 내가 공약 사항으로 해가지고 내가 총선에서 이겼는데 돈은 대통령이 좀 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뭐라 하겠어요? 미쳤냐? 최정신이냐? 네 공약이니까 네가 줘라. 그러니까. 그걸 공약이라고 했냐?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만들고 싶냐? 그러면 우리 당은 뭐 25 받고 30 못 찔러서 30 안 질렀냐?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를 수 있는데 안 지른 거죠. 25 받고 50 찔렀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그 50을 질러서 그거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안 질른 거지. 그렇죠. 그거 질러가지고 총선 이길 것 같으면 지르겠지. 그럼 당장 총선 다수당 확보한다고 해서 그 50 곳간이 다 비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정말 양심껏 그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 뭐랄까요 이게 뭐 공약이거든요. 25만 원 주는 게. 이걸 일본 의제로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재미를 받고 지난 총선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으로 재미를 받는데 돈을 다수당이라고 돈을 막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제 정부하고 또 다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25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안 주는 거야. 이걸 또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수회담 자체가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10개 아젠다 중에 민생은 하나 있어요. 민생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그거 말고 민생 뭐 있어요? 저 불러드릴까? R&D 예산이 민생이에요? 이태원 특별법이 민생이냐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이 민생이에요? 그다음에 그 뭐 대통령 가족 의혹 정리가 민생이냐고요. 뭐 민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 민생이 여러분들이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0개 아젠다 중에 또 연금 개혁, 재생에너지, 실용 외교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민주당 찍어줬어요? 민주당이 연금 개혁이나 재생에너지, 실용 외교 이슈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찍어준 사람이 민주당 찍어준 사람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애당초 그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건 대선 이슈예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 욕보이기예요. 너 이걸로 대선에서 이겼지? 그래서 원전 회복했지? 이번에 총선 졌으니까 네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대선 이슈들을 우리가 다 뭉개뜨릴 거야. 아, 오히려 매기는 거네. 너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무너뜨릴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전포고입니다, 완전히. 이건 선전포고예요. 대통령 욕보이려고 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못 받는 추가로 이슈들만 들고 온 거예요. 그렇죠. 못 받는 이슈만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렇게 뭐 싱하이밍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원고지 28매 분량으로 그렇게 혼자서 한 15분 가까이를 얘기하고는 네. 뒤로 가서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관심 포인트가 이 지금 특검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있는 자리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달라 정도로까지만 얘기했지만 그건 완전히 그냥 보여주기 쇼였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이제 최상면 특검이나 이태원 특검을 밀어붙이려고 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네. 최상병 관련돼서 진짜 잘못을 가리고 네. 잘못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를 음. 여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중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지금의 정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지금 정부에게 정말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이미지를 씌울 그런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민간 조사위원회에 영장 청구권을 왜 주나요? 민간 조사. 여러분, 자 보세요. 경찰,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특검. 최상병이 아니고 이태원 특별법이군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거를 같이 세트로 제가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세트로 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태원 특별법의 독소 조항은 바로 이거거든요. 민간조사위원회가 왜 영장 청구권을 가지냐. 그렇죠. 그러면 옥상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당초 헌법적으로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민간 되는 그런 어떤 안 되는 단체가 거죠. 기소권을 주는 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법률적으로.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를 지금 그럼 민주당이 이태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지금 그렇게 헌법을 뛰어넘는 거네요. 거기 영장 청구권을 왜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조사위원회가 다 잡아 쳐넣으면 그러면은 경찰, 검찰, 공수처는 뭐 해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고요. 그러면 특검 만들어서 하면 특검은 또 뭐 해요? 민간조사위원회가 할 것 같으면? 그러네. 민간조사위원회가 법조인이 아닌데 왜 영장을 청구하죠? 어. 법률 지식이 없는 민간조사위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 네. 김건희 특검도 왜 안 했습니까? 독소조항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네. 최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번에 유승민이 또 등판했습니다. 아유 지겨워 아주. 그러면서 영수회담 이후에 이제 유승민이 하는 얘기가 특검 얘기를 안 하는 게 위선이다라고 하면서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까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선전포고를 한 거다라고 네, 얘기한 거에 네, 대해서 네. 유승민이 보기에는 이해가 된대요. 왜 이해가 되죠? 그거를 안 읽으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가족관계 최상면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위선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유승민이 왜 지금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느냐는 이런 발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발언이 지금 보수 우파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주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과거 이제 우리 박근혜 정권에서 네네. 했던 사람이 해야 될 말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한테 물어보죠. 이재명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면 그러면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 가족 그 범죄 있는데 그 정리 좀 해줄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 지금 재판 받고 있고 너 영장 지금 내가 다시 안 치고 있는데 내가 영장 다시 칠 테니까 너 들어가 줄래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 들어가 줄래라고 하면은 그거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냥 기분만 나쁘고 끝나는 그렇죠. 거지. 그 영수회담을 하는 목적이 아닌 거죠. 해당 영수회담이 아니고 그냥 멱살잡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 하면 좋겠냐고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수사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영장 기각도 아니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그건 국회 입법부의 의사가 이재명을 넣자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사법부의 일개 판사 유상훈 판사 혼자서 그냥 아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입법부 의사는 아니지. 그 사법부의 그 진짜 판사 한 명의 의사였던 거지. 그렇죠. 그럼 너 다시 들어가 우리 영장 다시 칠게. 그거 해볼까요 그러면? 계속 치는 걸로? 애당초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이 됐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거를 그런 이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뭐 보수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자기가 당대표에 나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오시면 되죠. 뭐. 예, 나오시면 되죠. 그건 나오시면 된다. 예, 그게 한 1억인가 내잖아요. 아, 뭐 그것도 1억 돈 내야 날리면 됩니까? 되죠. 당대표 1억인가 내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내잖아요. 어. 그죠? 야. 그냥 쓰시면 되죠. 뭐. 그래요. 뭐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유승민 나가는 거야. 뭐 자기 자유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하고 뭐가 됐든지 그리고 나 간에 이것도 재밌어요. 음. 김건희 특검법은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부결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폐기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야비한 게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비교했거든요. 제가 달라요. 어. 항목이 다 달라.